네, 감사원은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A4 용지 18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엔 서훈 전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진 인물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수사 요청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거기에다 혐의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야당에선 검찰의 공소장을 방불케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공개한 보도자료는 A4 용지 18장 분량입니다. 감사 개요, 주요 사건 경과 등 사실상 최종 감사 결과 자료 형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로 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라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방불케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감사원은 수사 요청을 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감사원이 감사 도중 중간 발표를 한 건 모두 5차례. 하지만 중간 발표를 하면서 수사 요청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실명을 적진 않았지만 보도자료엔 안보실장, 장관 등 직책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 대상을 특정해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곳이고요. 감사원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직무상의 효율성이나 또는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죠.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라며 끼워 맞추기식 결과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본격적인 수사로 증명해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